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자신의 SNS에 이탈표가 아닌 소신표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가결을 촉구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이외의 다른 부분은 일절 언급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결과 전망에 대해선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끝까지 긴장하고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지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는 지금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주장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여당에서 30명 이상이 이탈할 거란 낙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요.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여전히 7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진종호, 한지아 의원이 의사를 밝힌 이후 추가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뭐 살해 협박도 많고 살해 협박? 이 왕따도 심하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 김상욱 의원의 출근길 시위에서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이 말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를 대신하고 국민을 대신한 사람 맞다. 네, 이렇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오늘 1인 시위에 나섰거든요. 그리고 그제 찬성 의사를 밝힌 뒤에 살해 협박도 많다, 왕따도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러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축소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받고 있는 압박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특히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거를 행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 협박까지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안 좋은 단면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본인이 본인의 소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당론이라는 이유로 그걸 묶었다고 그래서 너는 배신자다, 너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좌표를 찍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김상욱 의원님이 어쨌든 저렇게 나서가지고 몸매를 맞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일 탄핵이 가결이 될 거다라는 희망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저는 되게 아슬아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8번째 찬성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원이 나온다. 그럼 이건 임계점을 넘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야, 내가 이거를 한다고 그래도 나와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통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제 양심적인 투표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8번째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서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찬성 의사를 밝히신 분이 친한계 의원 플러스 소장파 의원들 뭐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친한계 의원들 중에 아직 입장 표명 제대로 안 하신 분이 한 7, 8분 되시고 그중에 뭐 한 4분 정도는 수도권 소속이에요. 제가 수도권 소속을 말씀드린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역구에서 이걸 압박을 엄청 받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일 투표장에 가서 좀 양심적인 투표를 해가지고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들 양심적인 소리 했다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나눠 들어야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의 짐을 혼자 들면은 배신자로 찍히지만 나눠 들면은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료애가 있고 또 동료애를 넘어서서 이 나라에 대한 충정이 있고
이 윤석열에 대한 위험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탄핵의 짐 나눠들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인영 의원님. 예. 왕따 움직임이 진짜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의 상황에서 가격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주목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극이죠. 네, 비극입니다. 근데 오늘 김상욱 의원 1인 시할 때 보면요. 저기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의원들 많이 만났는데 만난 의원 중에서는요. 김상욱 의원과 정반대 의견을 아주 강하게 최근에 내고 계신 의원들도 직접 김상욱 의원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왕따 논란이나 그런 게 김상욱 의원이 혼자서 지금 뭐 느낄 수는 있는 감정이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처음 김상욱 의원이 나섰을 때보다 조금씩 더 의견도 나누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탄핵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의원총회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의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야기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고요.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오늘 표결에는 좀 들어가자라는 쪽으로는 의견이 좀 더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찬성과 반대를 놓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공개적으로 나는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밝힌 사람이 있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히 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이 4차 담화 같은 경우에 이 통치행위라고 규정을 했었죠. 본인 스스로가 네. 그와 같은 논리의 궤를 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국계적으로 내지 않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경우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네.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하물며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뭔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네. 1시간 전에 올린 페이스북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 내용,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도 되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발의가 됐을 때 네. 본회의 보고된 후에 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를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그 130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가 네.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네. 바로 보고가 되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네. 의결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탄핵 대상과 달리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에는 이 법사위에서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의 어떤 난맥상, 혼란, 뭐 정치적 대립 갈등, 그다음에 국민들 간의 어떤 여론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고요. 네. 사실상 법사위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이죠. 탄핵이 가결되면 한동훈 지도부 총사퇴해야 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배신자들 비례대표에 모두 제명해야 된다. 90명만 단합하면 탄핵 정국 헤쳐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지도부를 뭐 해체하기 위한 계속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탁탁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상황들, 그 연장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뭐 지도부가 붕괴해서 비대위가 되든 새 지도부가 들어서든 그렇게 되면 다 전제이고 가정입니다. 자, 분당 그러니까 2017년 그때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이렇게 뛰쳐도 나와서 분당이 됐던 그 상황이 재현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박 변호사님은 분당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셨죠?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은 이게 분당되든 안 되든 큰 의미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 주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수사가 더 진행이 되면 아마도 구속이라든지 아니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계엄이나 이 내란 부분이지만 더 많은 게 있어요. 명태균이 사실 하다가 이것 때문에 계엄으로 잠깐 잊혀진 것 같아요. 명태균, 김건희 여사 부분 상당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어떤 위치 이런 것들 과연 있을까가 좀 의문스럽고요. 다만 그 작은 위치라도 지금 잡기 위해서 저기서 안에 분쟁하는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될 겁니다. 그게 분당으로 갈 수도 있고요. 분당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분당으로 가는 건 뭐냐면 나가서 뭔가 큰 힘을 발휘할 때 가는 거지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뭐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분당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분들의 말씀이 예전에 2017년 이 바른정당 때는 34분인가가 나왔단 말이죠. 원내교섭단체를 훌쩍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의 숫자 그만큼 될지도 의문인데다가 된다고 해도 상당수가 비례대표 의원들이란 말이죠. 나오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단을 구성할 수도 없고 국가로부터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보였던 이 과정에서 지도력이라는 것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다른 점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탈 때는 명확하게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탄핵의 사유 자체가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때 박근혜 때 탄핵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전에도 박근혜라는 이 주변의 비위의 정도가 내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뛰쳐나갈 수도 있었고 탄핵 찬반을 놓고도 갈라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각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뛰쳐나가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여전히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들의 성립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는요. 그전부터 보수의 어찌 보면 뭐 위기에 빠졌던 보수를 끄집어내기도 했었고 이른바 보수의 정통성을 이어받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의 지지율 자체도 떨어져 나간 지지율이 단순히 보수 내에서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를 우리가 대변했던 사람을 잘못 빌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원래부터 보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저는 뛰쳐나가서 새롭게 뭘 꾸린다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